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산업에서 항로의 정의가 법률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국제항공민간협약 제68조에 의거하였습니다. 협약은 각 제약국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를 조건으로 하여 그 영토 내에서 운항할 항로와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국가가 항로의 개념을 지정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항로 이탈에 따른 사고에 대한 법적 보상을 두텁게 하기 위해선 항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를 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조에는 항로에 대한 명문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항공보안법 제2조에 제12호를 추가하여 항로의 개념을 공중과 더불어 지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법 개정을 통해 항로 정의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획되지 않는 경로 순회를 미연에 법적으로 방지하여 이륙 전, 이동 시에 타 항공기나 시설물과의 충돌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륙을 시작하는 지상에서의 상황도 짧은 시간에 항공기에 많은 장비들이 가동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지상에서의 인명 피해도 감안한다면 법안 개정 시 항행의 안전성 확보라는 본안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항공사고는 물론 다른 나라의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다가 이륙 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시 최소한 우리나라 법에 명확한 항로의 정의가 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주체에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 또한 명확히 물을 수 있어 피해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적인 조약인 몬트리올 조약의 가입국으로 사고 발생 시 1인당 최소 17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놓고는 피해자 보호, 항공사와 유족 간의 소송을 통해 실제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경영이 짙은 법체계가 마련된 미국과 영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국적을 가진 사람의 피해 보상의 액수가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유족을 위한 실질적 보상을 고려해보면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국외적으로는 국제적인 항공사고에 있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권익위원회 세 번째 줄 파란색 셔츠 입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원은 청소년권익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평균적으로 항공기가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까지 가는데 일직선으로 일정한 항로로 가는 것이 아닌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수천 번이 항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항로 이탈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법 규정을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 간에 미리 조율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지를 가능하죠. 허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법안에서 말씀하신 항로랑 지상과 공중에서 일정하게 운항하는 항공기 지정된 통로입니다. 네. 그 통로에서 항로를 수정합니다. 그때그때. 네. 그 상황에서는 이 법안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항로가 사전적 정의로 보면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일정한 공로로 해석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지금까지에 벌어졌던 그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그 갑작스러운 항로 변화도 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한 것은 지상에서 만약에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지상에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권익위원회 두 번째 줄 남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원은 청소년권익위원회 권성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원 안건이 항행의 안정성이나 항공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항로를 지정하거나 공항을 지정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필요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까지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 처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법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항로 요약문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 영토 내에서 운항할 항로와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이 지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 협약으로 182개국 간에 체결되어 이미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법안의 목적은 그 항로의 규정이 지금 공중에서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조종사를 방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상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상에서 방해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재질이 시청합니다. 허가합니다. 일단 민간 협약과 형벌이 부과된 형법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재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로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항로가 예를 들어서 한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운행하는 비행기가 항로를 30분 동안 이탈했다거나 아니면 약간 50도 정도 이탈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탈을 하면 이 분명히 범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로가 이탈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 조종사가 뭐 기상 악화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그러한 문제로 인해 자율적으로 조종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책임을 묻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민간인이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방해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다시 한번 제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자께서는 본 의원과 본 위원회와 같은 사무직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으신 남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민준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 항로 이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항로 이탈이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와 그것이 항로 이탈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항로 이탈이나 사전에 미리 협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불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종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항로 이탈 과정에 관여를 해서 방해가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질해도 됩니까? 허가합니다. 근데 그럼 항로 이탈이라는 것을 이게 항로 이탈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곳은 어느 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첫 번째 줄에 앉으신 남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통합위원회 간사 공경빈입니다. 그 문제가 되는 사건인 조현아 전 대통령 부사장의 항로 회항은 조현아 부사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한 특별한 이전에는 전례가 없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법률이 입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똑같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제 본 의원의 의견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되었지만 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그것이 지난 12월입니다. 그 12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항로 이탈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후의 판례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위원회에 항로 의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찬성, 2번은 반대이며 기권은 없습니다. 문자투표 시작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의원 104인 중 찬성 48인, 반대 48인, 무효 8인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석서기의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의 본회의 회의록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의한 기간제 교원 1차 개선에 관한 교육공무원 개정안은 찬성 59인, 반대 35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통합위원회에서 발의한 화장품 유해 화학성분 검사 및 안전인증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찬성 56인, 반대 3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에서 발의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보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찬성 50인, 반대 47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청소년권익위원회에서 발의한 학교폭력조치위원회의 학생 참여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찬성 39인, 반대 56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발의한 합리적인 국제 합의를 위한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찬성 33인, 반대 59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의한 인구 비율에 따른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찬성 37인, 반대 57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통합위원회에서 발의한 간행물 공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찬성 20인, 반대 71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에서 발의한 정당방위에 관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찬성 36인, 반대 61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청소년권익위원회에서 발의한 청소년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에 방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찬성 63인, 반대 30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발의한 항로 의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찬성 48인, 반대 48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의 본회의 회의록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20회 임시회의 및 청소년국회 본회의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